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학교육과 이용합니다. 이제 그 자연계열 학생들은 특히 이제 자연계열 논술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가 자연계열 논술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출제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과서 내에서 컨텐츠들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내에서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의 중요한 요인은 이제 학생들이 특별히 논술을 위해서 자연계열 논술을 위해서 따로 다른 교육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범주 내에서 내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한 컨텐츠는 도형의 영역에서 직선, 타원, 부등식의 영역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제했고요. 함수에서 함수의 성질 중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에 대한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분 적분에서 함수의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과 정적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2에서 시험 본 학생들에만 출제됐던 부분에서는 중간값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등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는 원이 주어져 있고 그 원 안에 있는 점 P가 하나 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점이 X축 위에 놓이게 되어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원을 접어서 원과 그 점에다가 겹치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선들이 어떤 특정한 타원의 접선이 된다라는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의 설명을 따라서 보면 타원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는 그 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점에다가 그 원을 갖다가 겹쳤을 때 구할 수 있는 X축의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타원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타원의 초점, 그 다음에 장축, 단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개념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겠는가,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갖다 겹쳐놔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점이 1, 0과 마이너스 1, 0인데 이 점을 주어져 있는 점 P에다가 겹쳐놓게 되면 중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X 이퀄스 2분의 1 더하기 C와 X 이퀄스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C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연계열 2에서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자연계열 1에서는 다른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타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했던 그 두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점이 타원의 양끝점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초점과 양끝점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1이 나오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1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의 양끝점을 알게 되면 타원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그 타원 아까 구했던 그 두 점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이 2분의 C 0인 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초점이 C0으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2분의 C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초점까지의 거리와 장축의 길이를 알게 되면 단축의 길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의 길이는 2배, 결과적으로는 루트 1-c의 제곱 이렇게 금방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공식들이 이미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축의 길이, 그다음에 장축의 길이를 얻고 그다음에 타원의 중심까지 알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문제는 단축과 장축의 길이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 곱하기 루트 1-c의 제곱 이렇게 해서 금방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어진 것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럼 루트 안의 값이 가장 큰 때이기 때문에 C가 0일 때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들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든지 테크니컬리 어려운 그런 구성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타원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아주 숙지하고 있는 공식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마른 목골로 주어져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거기 그 마른 목골로 주어져 있는 도형들에 대해서 중점들이 어떻게 영역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주어져 있는 도형과 중점의 기하학적인 관계들을 이해하는 부분과 조건에 따라서 그 영역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라는 그 영역 밖에 A라는 영역이 있었고 영역 바깥에 있는 어떤 점 P, A, B에서 중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중점을 보면은 그 좌표들의 평균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의 스몰 x, y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구했던 중점의 좌표들을 원래 알고 있었던 스몰 x, y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간단하게 다시 마름모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의 넓이가 1이 나오는 것도 금방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름모 꼴의 면적 구하는 게 뭐 어려울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예, 다음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영역 B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R에 따라서 영역의 그 크기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들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도형을 주어져 있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이 어떤 위치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도 좌표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2분의 x, 2분의 y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름모꼴의 그 도형을 갖다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영역의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시면은 각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5r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레의 길이가 2 루트 5r이다라는 거를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아마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서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학생들이 전체 문제를 통으로 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주겠다는 관점에서 서브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서브 문항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면은 좀 더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앞에 있었던 문항들이 없었으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어떤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단촐하게 나오겠죠. 다이렉트리 이 문제를 갖다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잘 곰곰이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는 영역의 면적들이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R이라는 것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BR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점들을 연결을 해서 영역들을 표시했는데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은 저기서 1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들에 대해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A, 2분의 B라는 점이 중심에 있는 어떤 마름모들입니다. 그래서 2분의 A와 2분의 B가 A, B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중심을 따라서 도형들이 계속 움직여 다니겠죠. 그랬을 때 그리는 전체적인 영역은 두 번째 표현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고 하면 바깥 마름모에서 안에 있는 마름모를 뺀 정도가 전체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R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 안쪽 부분에서 겹치게 됩니다. 아마 그림을 그려보셨던 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안쪽에서 영역이 이제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 부분이 없어져서 겹쳐지니까 전체가 바깥쪽 마름모에 의해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영역의 면적이 넓이가 다르게 표현되죠. 그래서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4R로 주어질 거고 R이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R 더하기 1의 제곱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R 이퀄스 1에서 미분을 해보면 좌미분, 우미분이 극한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적분에 관한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피적분 함수가 어떤 특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함수거나 기함수거나 주기함수거나 이렇게 성질들이 있을 때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가 원래 피적분 함수가 갖고 있던 성질에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표기 방식과 함수의 성질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간혹 아직 개념적으로 그 학습이 안 된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함수의 성질과 정적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열 2에서만 적용된 문제인데 저기서 이제 4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경우에는 정적분하고 중간값의 정리, 그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가 우함수고 그러면은 그걸 적분한 거는 기함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면은 기함수가 되느냐, 기함수를 적분했더니 우함수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1번, 2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들을 보시면은 이제 저 주어져 있는 그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가 기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ft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가 같은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를 정적분을 표시를 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맨 윗줄에 있는 적분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을 변경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y 이퀄스 마이너스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세 번째 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라는 것 때문에 f의 마이너스 y가 fy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마지막 줄에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함수로부터 우함수의 성질로부터 이제 정적분 형태가 기함수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반대 방향이죠.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적분을 한 것이 이제 정적분이 우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된다는 거는 ft가 f-t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내면 0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냈더니 적분의 형태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적분에서 이제 뒤쪽에 있는 부분에 적분 구간을 변경을 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부터 T까지 마이너스 T부터 A까지 중간에 A가 끼어 있죠. 그래서 적분 구간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에서부터 T까지 적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함수라는 성질 때문에 원점 대칭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적분하게 되면 적분값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엔 이제 주기함수 성질입니다. 주어져 있는 피적분 함수가 주기함수면 그리고 그 함수가 기함수였으면 그때 ft 이제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죠.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도 주기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주기를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여야 될 부분은 큰 ft 플러스 p가 ft하고 같아지느냐, p만큼 더해도 적분값이 변화가 없더라 하는 거를 보이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ft 더하기 p를 갖다가 적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적분을 해봤더니 a부터 t까지 하고 t부터 t 더하기 p까지로 이렇게 적분 구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쓸 수 있겠죠. 나눠서 쓰고 나면 앞에 있는 부분은 ft가 되겠고 뒤에 있는 부분은 t에서부터 t 플러스 p까지는 어떤 임의의 한 점에서부터 거기로부터 한 주기만큼 이동한 데까지의 적분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까지 적분한 것은 출발점이 어디였든 상관없이 적분값이 같게 됩니다. 주기함수의 경우. 그래서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적분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p까지 적분한 거하고 같다. 그건 또 마이너스 2분의 p부터 2분의 p까지 적분한 것도 같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 똑같이 한 주기 구간의 적분이기 때문에 값이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2분의 p부터 2분의 p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원점 대칭이니까 서로 캔슬이 되죠. 그래서 적분값이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우함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자연계열 2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시험을 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적분값에서 이제 저렇게 적분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 함수가 적분값을 이렇게 적분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함수도 0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값의 정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전부 다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0보다 크고 어떤 점에서는 0보다 작은 그렇게 점이 생기게 되면 중간에 해당되는 0인 값을 갖는 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중간값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되는 점이 없다고 하면 모두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 가정으로부터 만약에 함수가 모두 0보다 크다고 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를 적용을 해서 최소값이 있을 텐데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도 역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줄의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서 결과적으로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제 0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모순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모든 점에서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등호만 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중간값의 정리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약간은 심화 과정에 해당됩니다. 교과서에는 나타나 있지만 나름대로 훨씬 더 이제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분값이라든지 함수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연계열 모의 논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